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102회 기출문제 실기편 후반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법인 세무조정이고요. 회사 이름 장흥기업 주식회사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장흥기업 주식회사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이러한 서식들을 작성하게 된답니다. 됐지요?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 조정 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세무조정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십시오. 됐죠? 서식 작성하고 세무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당사는 중소기업이고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됐죠? 수익금액 나와 있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에 접대비로 회계 처리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 전액 건당 3만 원 초과분이다. 됐죠? 판관비에 해당하는 접대비,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접대비가 있습니다. 일반 접대비도 있고 문화 접대비도 있고 현금 지출한 경조금도 있네요. 자, 주석 1번 문화 접대비에 대해서 뭔가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문화 접대비 사용액 중에서 30만 원은 대표자와 그 가족이 박물관 관람을 위해서 사용했답니다. 접대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냥 썼다 이겁니다. 돈을 그려놓고 쓸데없이 회사의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거 송금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사적 사용 경비입니다. 그리고 주석 2번 주요 거래처에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했고요. 적격 증빙 서류를 받지 않았답니다. 금액이 20만 원이네. 20만 원까지는 증빙 받지 않아도 인정해 준다 그지? 경조사비일 때. 오케이. 이렇게 자료 내용 쭉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서식 작성 들어갑니다. 자, 법인조정 모듈에서 법인조정 로마자 1번에서 그지? 그리고 상단부 오른쪽에 여러 가지 메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클릭합니다. 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서 일단 불러와지는 것 쫙 불러오고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작업하면 되겠다. 자, 수익 금액 불러와졌습니다. 2억 원과 23억 5천만 원 합하면 25억 5천만 원이다. 그지? 그게 불러와졌고 그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7천만 원을 따로 적어줍니다. 7천만 원. 그렇게 하면 25억 5천만 원이라는 수익금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액, 즉 특정 수익금액과 일반 수익금액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어서 표시됩니다. 자, 그 다음 접대비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었다 그지? 금액 이렇고 자 됐죠? 요 금액 불러와졌고 자 이제 여기서 조정해야 될 것이 됐죠? 2,350만 원 제조원가고 2,750만 원 판관비다 그지? 요게 싹 불러와졌는데 조정해야 될 것이 30만 원이라는 것이 사적 사용 경비로서 송금 불산입 되는 거였다 그지? 그것이 판관비에서 조정돼야 됩니다. 30만 원 빼야 된다. 자, 판관비에서 불러오는 게 요렇게 불러와졌는데 여기서 30만 원은 사적 사용 경비로서 송금 불산입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당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격 증명 서류 못 받은 거 이런 건 없었다 그지? 보십시오. 건당 3만 원 초과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법인카드 썼습니다. 잘 적격 증명 서류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20만 원 초과가 있다면 건당 20만 원 초과가 있다면 그 부분 송금 불산 입을 건데 딱 2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괜찮다. 적격 정명수료 안 받아도 괜찮네. 그래서 30만 원이라는 사적 사용 경비 빼고는 송금 불산입 할 거 없다가 결론입니다. 됐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도 테스트 하면 됩니다. 값이라는 탭으로 갑니다. 자, 한도 테스트. 자동으로 서식에서 이루어지고 문화 접대비만 잘 입력하면 됩니다. 문화 접대비가 580만 원으로 그치? 230만 원과 350만 원 합하면 580만 원이잖아.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으면 놔두면 되는데 조금 고쳐야 되겠다 이겁니다. 58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은 이미 송금 불산이 됐다. 그지? 그러면 그지? 한도 테스트 해야 되는 문화 접대비는 얼마라고? 580만 원에서 30만 원 뺀 550만 원 가지고 한도 테스트 해야 될 겁니다. 말 됩니까? 그래서 문화 접대비 580만 원 표시되어 있는 거를 550만 원으로 수정한다. 왜? 이미 앞 단계에서 송금 불산이 되어 버렸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도 초과금이 자동 표시되고 요 금액 송금 불산입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탈 두 가지 세무 조정이 도출되고요. 입력합니다.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자 먼저 사적 사용 경비 조정 코드 도움에서 개인적 경비 요거 선택하면 되겠다. 그지? 금액 얼마요? 30만 원. 소득 처분 상여. 그다음에 한도 초과 금액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이 1739000이네. 1739000 기타 사회 유출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세무 조정 입력했고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고 참고로 학습 차원에서 서식에서 자동 계산되는 한도 요거 얼마? 4896100이네. 4896100이라는 요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우리 열심히 공부했잖아. 공부한 내용 가지고 한번 검산해 보기로 합시다. 학습 차원에서 참고로. 자, 계산해 봅니다. 자, 수익 금액. 자, 위에서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도 계산할 때 3천 일반 접대비 한도랑 문화 접대비 한도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해서 A 빼기 B 두 개 더하면 여기 나온다. 그지? 자, 일반 접대비 한도 먼저 중소기업요 3,600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요. 자, 그다음에 일반 수익 금액 2480M입니다. 요거 곱하기 자, 수익 금액 합하면 100억 이하다. 그지? 그래서 한도 구할 때 율은 만분의 30 되겠습니다. 일반 수익 금액 가지고 한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특정 수익 금액 7천만 원이다. 그지? 곱하기 만분의 30 해서 여기서 다시 10%를 곱한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산해서 열심히 더 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3,600만 원 일단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480,000,000 곱하기 30 나누기 만 하면 7440,000 나오네요. 오케이. 3,600만 원에서 이제 더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뒷부분 7천만 원 곱하기 30 나누기 만 항구에서 다시 10% 곱합니다. 그거는 이제 더하면 43461,000 나옵니다. 그다음에 문화접대비 한도요. 문화접대비 지출한 것이 550만 원이다. 그지? 580만 원에서 30만 원 뺀 거. 550만 원을 한도 테스트하는 거다. 550만 원하고 미니멈 기억 니은이 있다. 그지? 기억은 550만 원. 니은은 열심히 계산한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입니다. 43461,000 곱하기 20% 하면 8692,200 나옵니다. 요 둘 중에 작은 거는 550만 원이다. 그지? 그래서 43461,000이랑 550만 원 더하면 이제 최종적인 한도가 된다 이겁니다. 계산해 볼게. 자, 아까 열심히 계산한 거 43461,000 플러스 550만 원 하면
48961000 이렇게 한도가 계산됩니다. 이게 서식에서 자동으로 쭈르륵 표시되는 것이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저장할까요? 예. 2번 문항. 다음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차입금과 지급이자 내역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과 이자 수익 내역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한테 돈 빌려준 내용. 그리고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돈 받아서 그거를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이라고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생각하는 인정이자 계산해서 그거랑 실제 받아가지고 이자 수익 기록한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혹시라도 이자 수익 기록한 게 모자란다면 플러스 세무조정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은 연간 4.6%고 당 회사는 금전대차 거래에 대해서 시가 적용 방법을 신고한 바 없답니다. 그러면 인정이자 계산할 때 인정이자율 원칙은 뭐라고?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라고. 그래서 4.6% 이거 말고 위에 있는 차입금 자료 가지고 열심히 계산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그거를 가지고 인정이자 금액을 계산해야 되겠다. 됐죠. 내용 파악 쭉 해봤고, 자 우리 문제 풀기 전에 문구 한 개 수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자 수익에 대해서 받을 이자 수익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문구가 소개되어 버리면 마치 미수 수익을 장부에 회계 처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지? 그러면 미수 수익에 대한 세무조정도 또 필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쓸데없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을이라는 요 단어를 이미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이자 수익 그렇겠다고 그렇게 딱 명시가 돼야 된다, 그지? 그래서 단어 수정합니다. 수취한 이렇게 수정해서 이미 돈을 받았다 이겁니다. 받을 예정이 아니고 이미 돈 받아가지고 그 받은 돈을 이자 수익으로 기록한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좀 단어를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 수정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 미수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필요 없어. 그냥 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만 하면 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문과기 수정했고, 자, 작업 시작합니다. 메뉴부터 열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클릭. 자, 탭이 여러 개인데 왼쪽부터 하나씩 작업합니다. 먼저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 되겠다, 그지? 자, 가지급금에 대해서 작업할 거고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에 클릭해서 혹시 불러올 수 있는지 봅니다. 못 불러오겠네? 할 수 없다. 제시된 내용을 우리가 그냥 타이핑으로 따박따박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 장홍도 자 적요란에 커서 위치시키고요. 아래쪽에 안내가 나와 있다, 그지? 5월 1일에 돈 빌리 줬습니다. 그러면 5월 1일에 대여 2번을 선택하면 되겠다, 그지? 5월 1일 금액은 얼마입니까? 4천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감사 2감사입니다. 감사 2감사. 자, 적요란에서 이번에도 돈 빌리 줬습니다. 2번 대여 몇 월 며칠? 7월 15일. 금액은 1,50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수가 자동으로 싹 계산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차입금 입력 탭으로 넘어갑니다. 2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자율 선택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지? 원칙에 따라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가지고 계산한다 이겁니다. 2번을 선택해 주고, 자 이제 차입금 자료 불러옵니다. 자, 잘 보세요. 차입금 자료 새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 그래서 보조창에서 이 내용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잘 보십시오. 확인 버튼 하나, 둘, 셋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다만 데이터가 미비점이 있네요. 제시되어 있는 차입금은 세 가지다, 그지? 기업은행, 농협은행, 자회사인 주식회사 1등 이렇게 세 가지의 차입금이 제시되어 있는데 정작 불러와지는 데이터를 보니까 엄청 많은 은행들에 대한 차입금이 불러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미비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시되어 있지 않는 거는 지우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저축은행이랑
주식회사 한라금융 이런 거 쓸데없는 내용이 지금 불러진 거거든. 요거 지워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삭제 버튼 눌러주십시오. 됐지요? 자, 그리고 우리 요 내용 우리 교재 수록하고 데이터를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때는 요 쓸데없는 내용 불러와지지 않도록 데이터를 좀 잘 정비해 가지고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쓸데없는 내용 지워버렸고 요 세 개 가지고 이제 작업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1등이 있다 그지? 이런 거는 자칫하면 가중평균 차이비자율이 왜곡될 수 있다 보니까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1등도 삭제해버리는 거다. 됐지요? 삭제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원리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요 두 개 은행에서의 차입금 가지고 계산하면 되고 자 기업은행부터 작업할까? 기업은행 차입금이 2천만 원이고 그치? 이자율이 몇 %입니까? 15%입니다. 15%. 그다음 농협은행은 차입금이 4천만 원이고 이자율이 10%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3번 탭 갑니다. 자, 3번 탭은 우리가 따로 작업할 거 없습니다. 그지? 열심히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인정이자 금액만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장홍도에 대해서 가지급금이 있었고 그 가지급금에 대해서 적수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계산되었어. 그리고 가수금은 따로 없었어. 그래서 인정이자 이자율은 그치 프로그램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었어. 그래서 인정이자가 이렇게 계산됐다 이겁니다. 인정이자 계산되는 게 얼마입니까? 3132,418이라고 계산됐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이 감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적수 계산되었고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해서 인정이자 815068 계산됐습니다. 됐지요? 세 번째 탭 결과값 확인했고 마지막 네 번째 탭으로 갑니다. 자 이제 장홍도와 이 감사에 대해서 가지급금 있었고 인정이자 이렇게 계산되어서 회사 계상액에다가 장부에 이자 수익으로 기록된 거를 이제 적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장홍도는 얼마요? 160만 원. 그리고 이 감사는 1575000 됐지요? 이렇게 입력하면 세무조정해야 되는 결과값이 표시됩니다. 장홍도에 대해서 세법에서 생각하는 인정이자는 요렇는데 이자 수익 기록한 건 요거밖에 안 돼. 차이가 있어. 요거에 대해서 현저한 이익 분여가 맞는지 이제 테스트 해보니까 현저한 이익 분여가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이 금액인 1532418을 플러스 세무조정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와 달리 이 감사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생각하는 인정이자는 815068입니다. 그런데 실제 돈 받아가지고 이자 수익 기록한 거는 엄청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세무조정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논리에 따라서 플러스 세무조정하는 겁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거 정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했다 그지? 첫 번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고요. 그지? 우리 회사 대표이사 감사니까 특수관계 맞습니다. 두 번째 부당하게 세금을 작게 내려고 부당하게 세금을 작게 내려고 할 때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감사는 세법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자 수익이 더 큽니다. 그러면 세금을 작게 낸 게 아니고 세금을 많이 낸 꼴이고요. 그거는 세무조정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 가지급금이 있지만 원리 하나에 대해서만 플러스 세무조정해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됐습니다. 자, 금액은 1532418. 자, 세무조정 입력합시다. 자, 조정 등록 버튼 클릭해서 플러스 세무조정이다. 그지? 자,
조정 코드 도움에서 쓸만한 거 있는지 봅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인데 대표이사에 대한 거다, 그지? 요거 선택하면 되겠지. 금액 얼마요? 1532418, 그지? 1532418. 소득처분은 상여 되겠습니다. 오케이.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볼게요. 조금 화면 더 올릴까? 이렇게 하면 거의 아랫부분까지 다 지금 다 보이는 상태죠. 조금 잘리나요? 이렇게 이제 되죠. 여기가 자료가 끝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3번 문항. 작년 5월 3일 주식회사 굿모닝 캐피탈과 대표이사 장홍도 전용 5인용 승용차 제네시스 차 번호 나와 있고요. 요거의 장기 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업무용 수용차 등록하고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리스 한 차네요. 운용 리스 한 차다. 리스료 나와 있습니다. 2,400만 원, 매월 200만 원이고요.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 리스는 그지? 리스 회사는 금융회사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세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우리한테 주더라 이겁니다. 알았다. 리스료에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일반적인 리스료의 경우에는 자, 렌트와 리스 비교했습니다. 렌트는 일반적으로 렌트료에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반면 리스료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출제가 되었네요. 알았다. 제시되어 있는 자료에 따라서 우리는 작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값 들었습니다. 리스 계약 기간 나와 있고 보험 기간 나와 있습니다. 1년씩 계약하는 모양이다. 그치? 2021년 5월 3일부터 올해 5월 2일까지가 하나의 기간. 그 다음에 또 갱신되어서 이렇게 또 있다. 됐습니다. 거리, 전기 2월 누적 거리, 출퇴근 거리, 출퇴근 외 비업무 거리, 단기 총주행 거리 나와 있고요. 코드 0003 판매관리부 차량으로 등록하십시오.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는 작성했다고 가정한답니다.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2월액 1,800만 원이 있답니다. 작년도에 한도초과 금액이 있어서 올해로 2월 되어 왔다 이겁니다. 되죠? 과거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한도초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가 있었어. 그게 올해로 넘어온 것이 있다.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 쭉 읽어봤고. 자, 그러면 세무조정 한번 해볼까요? 한번 우리가 세무조정 해보고 그 내용을 서식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업무용 수용자 관련 세무조정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눕니다. 자, 1단계 5년 청약법 강제상각이 1단계인데 1단계는 통과. 왜? 운용 리스트다 보니까 우리 회사 장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1단계는 통과고 2단계 업무 외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송금 불선입하는 것이 2단계다. 그지? 자, 차량 관련 비용이 토탈 얼마입니까? 2,400만 원과 410만 원. 2,810만 원입니다. 됐지요? 1,500만 원 이하라면은 운행일지 안 써도 되고 운행일지 안 쓰더라도 업무 사용 비율 100%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2,810만 원, 1,500만 원 초과하니까 반드시 운행일지를 써야 되고 운행일지 썼다고 했네. 그 운행일지에 따라서 업무 외 비율과 업무 비율 요거를 이제 발라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총 주행거리가 8,000km 뛰었습니다. 업무 외 거리가 1,600km랍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1,600 나누기 8,000, 20%입니다. 20%가 업무 외, 그지? 비업무 거리가 무슨 뜻입니까? 업무 외라는 뜻이다, 그지? 업무 외 용도로 쓴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2,810만 원 중에서 80%는 비용 인정되는데 20%는 비용 인정 안 되겠다 그 뜻이다, 그지? 그러면 281000000 곱하기 20% 하면 플러스 세무조정 금액 5620000 계산됩니다.
요거를 플러스 세무조정하고 돈 누가 가지고 갔다고 봅니까? 요 차스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갔다고 봅니다. 상여로 소득처분. 그러면 대표이사 연봉이 1억이라고 1억 플러스 562만 원, 그 금액 가지고 연말정산해서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된다 이겁니다. 됐지? 오케이. 2단계 세무조정. 자, 이제 3단계는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한도 테스트다, 그지? 그거 해봅니다. 자, 3단계 세무조정. 운용 리스의 경우, 자,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발라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운용 리스료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요거 두 개를 일단 나눠야 된다. 이 문제의 경우는, 자, 만약에 리스료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운용 리스료 자체가 감가상각비인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와 달리 리스료에 흔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처럼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포함되어 있는 요 세 가지 항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본다고 했습니다. 됐지요? 자, 지금 문제는 후자야. 세 가지 항목을 빼야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나온다. 자, 2,400만 원에서 A, B, C 요 세 가지를 빼봅니다. 2,400만 원 빼기 50만 원 빼기 35만 원 빼기 1620500 하면 2152950 요게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3단계 세무조정 할 때는 위에 있는 1단계, 2단계 세무조정 결과값을 반영하고 난 금액으로 3단계 작업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지? 자, 이 회사의 경우 1단계는 세무조정 없었어. 2단계는 세무조정 있었습니다. 2단계 세무조정 결과값을 반영하고 나서 3단계 작업해야 된다. 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요 금액이지만 요 중에서 2단계 세무조정 통해서 20%만큼이 손금 불산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3단계 작업할 거는 요 금액에서 20%는 이미 날라갔으니까 80% 곱한 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도 테스트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미 요 금액 중에서 20%는 이미 손금 불산입 비용으로 인정 안 된다라고 결론 났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15295000 곱하기 80% 하면 1722360입니다. 요거랑 800만 원이랑 비교하는 거다. 됐지? 한도 초과입니다. 얼마 한도 초과입니까?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되는 거 9223,600입니다. 이게 한도 초과고 소득처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면 플러스 유보 소득처분이지만 지금 차량은 우리 회사 소유가 아니고 리스한 거다, 그지? 그러면 렌터카와 마찬가지로 3단계 세무조정의 한도 초과 결과값에 대해서는 소득처분이 기타 사회 유출이 될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두 가지 세무조정이 도출됩니다. 할만합니까? 자, 그리고 됐죠? 금액 계산했고 만약에 올해에 3단계 세무조정이 한도 미달이 나왔다. 그러면 올해의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한도 초과를 올해에 마이너스 세무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 3단계 세무조정 해보니까 한도 미달이 아니고 올해에도 한도 초과가 나와버렸다 이겁니다. 그렇지? 그럼 할 수 없어. 작년도에 넘어온 이거에 대해서는 건드릴 게 전혀 없고 그러면 내년으로 넘길 한도 초과는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1,800만 원에서 올해 새롭게 생긴 한도 초과 요거 두 개 더 한 거를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뭐.
아시겠죠? 이렇게 열심히 자료 내용 분석했고요. 됐지요? 2단계 세무조정 56200000, 3단계가 92236000 이렇게 금액 도출했고 이제 요거를 서식에 열심히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결론값만 좀 남겨두고 필요할 때 슬쩍슬쩍 컨닝하는 방식으로 작업 진행합니다. 자. 서식 엽니다.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 명세서. 먼저 차 등록합시다. 업무용 수용자 등록 실행 클릭. 자, 코드 번호가 몇 번입니까? 코드 번호가 그지 어디 나와 있을 건데 코드 번호가 003번을 하랍니다. 003번. 자, 차량 번호 이제 쭉 적습니다. 14로에 4813. 차종은 제네시스 사용. 그리고 이제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고 우리 회사 소유로 차량 운반구로 기록된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 되고. 자, 취득일자 적습니다. 2021 0503. 경비구분은 판관비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지? 판관비로 하십시오 라고 했고, 사용자 직책은 대표이사다. 그지? 대표이사. 사용자 이름은 장홍도. 임차 여부 운용 리스입니다. 임차 기간 2021-0503 2023-0502. 자, 보험 가입 여부 가입. 보험 기간은 두 개로 나눠 적으면 되겠다. 그지? 2021-0503 2022-0502 그리고 2022-0503 2023-0502 됐습니다. 운행기록부 사용하고 있고, 정기 2월 누적거리 21000 출퇴근 사용 여부 여. 그리고 출퇴근 거리는 6400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등록 끝났고, 자, 보조장 닫고, 자, 이제 여기서 새로 불러오기 클릭하면 조금 전 등록했던 내용이 싹 불러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면 좀 크게 만들고, 조금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그지? 할 수 없다. 그지? 이 상태로 작업합니다. 자, 제네시스에 대해서 작업한다. 자, 총 주행 거리가 8000. 업무용이, 자, 업무 외가 1600이면 8000에서 1600 뺀 것이 6400이 업무용 거리다. 그지? 6400. 그래서 업무 비율이 80%입니다. 취득가액은 넘어가고요. 우리 회사 소유 차량이 아니니까 임차료 여기다가 이제 리스료를 적어주면 됩니다. 2,4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상당액 적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A 빼기 뭐 B 빼기 C 뭐 계산했잖아. 그지? 2,400만 원에서 하나, 둘, 셋 요거 뺀 것이 얼마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네. 다시 계산하자. 24000 빼기 50만 원 빼기 35만 원 빼기 1620500 하면 21529,500 바로 적습니다. 21529,500. 그 다음에 기름값이 410만 원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없고요. 그래서 됐죠? 그래서 토탈 차량 관련 비용이 2,810만 원이었어. 그 중에서 업무 사용 금액은 80% 금액이고 20%는 업무 사용 외 금액이다 이겁니다. 5620,000. 그래서 5620,000 요것이 2단계 세무조정으로서 플러스 세무조정 되는 거였어.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800만 원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 비교해야 되는데,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이렇게 계산되었지만 요거의 80% 얼마였습니까? 17233,600 요거랑 800만 원이랑 비교하더라. 그지? 그러다 보니까 3단계 세무조정이 플러스 세무조정 9223,600 이렇게 도출되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2단계 세무조정, 3단계 세무조정 통해서 플러스 세무조정 두 개가 도출되었고 그것이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시되고 합산하면 이렇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 작년도로부터 올해 넘어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있었다, 그지? 그래서 그 내용을 네모 3번이라고 되는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서 관리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전기로부터 넘어온 한도 초과가 1,800만 원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새롭게 한도 초과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로 2월 되는 금액은 요거 두 개 합한 27 뭐라고 27 223600 요게 이제 내년도로 2월 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서식 작성 끝났고 두 가지 세무조정 입력합니다. 조정 등록 클릭. 자, 먼저 업무 미사용분. 업무용 소용차 업무 미사용 됐지? 얼마요? 5620000 소득처분 상여. 그 다음에 한도 초과 있었다, 그지? 한도 초과인데 소득처분이 유보가 아니고 기타 사회 유출로 돼야 된다, 그지? 그래서 세 번째에 있는 렌트 등 이걸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직접 입력해도 되겠고 소득처분이 기타 사회 유출이 된다 이겁니다. 금액 얼마요? 9223,600 됐지? 9223,600 오케이. 기타 사회 유출 됐습니다. 두 가지 세무조정 입력했고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봅니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올해 말 자본금과 전입금 조정 명세서 을표를 작성하십시오. 됐죠? 자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올해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나와 있습니다. 올해의 플러스 세무조정, 올해의 마이너스 세무조정 나와 있고 이 중에서 소득처분이 유보인 것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인 것만 발라내 가지고 을표에 반영하면 되겠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료는 작년도의 을표입니다. 작년도 을표의 기말 잔액. 요게 올해로 그대로 넘어온다 이겁니다. 요 금액이 올해의 기초 금액이 되는 거다. 됐지요? 여기서 출발해서 올해 세무조정을 통해서 뭔가 생긴 증가 감소를 반영하면 이제 을표가 완성될 겁니다. 자, 먼저 을표 서식부터 엽시다. 법인조정 로마자 2번에서 자본금과 전입금 조정 명세서 클릭합니다. 탭이 여러 개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을표 탭만 작업하면 된다, 그지? 자, 먼저 네 가지 내용,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것부터 작업해야 되겠지. 자, 제목은 뭐 편한 방법으로 작업하면 되고 저는 그냥 직접 입력 작업하겠습니다. 됐지? 직접 입력. 자, 선급 비용. 그 다음 대손충당금. 그 다음 감가상각비. 그 다음 제품 이렇게 제목 타이핑했고요. 자, 기초금액 적습니다. 작년도로부터 선급비용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유보가 2월돼 왔네. 금액을 마이너스로 적습니다. 마이너스 50만 원.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플러스 400만 원. 그리고 선급비용 150 감가 아니 잠깐만 이 순서가 막 뒤틀려 버렸네. 잠깐만 이거 순서를 다시 좀 정리할게요. 선급 비용이 다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선급 비용이 1번. 그다음에 대손충당금이 2번.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3번. 제품이 4번. 요 순서로 지금 배치하고 싶다,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 숫자 적어놓고 그 해당 메뉴란을 이렇게 클릭하면 요 1, 2, 3, 4 순서로 정렬됩니다. 잠깐 잔머리 있어서 정렬해봤고 계속 작업 진행할게. 선급 비용은 마이너스 50만 원이 작년도로부터 올해로 넘어왔어. 마이너스 500,000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400만 원, 감가상각비는 150만 원. 제품은 270만 원 이렇게 기초의 금액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선급 비용이 돼서 작년도에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있었다, 그지? 장부에 쓸데없이 작년도 비용에 해당하는데 쓸데없이
자산으로 선급 비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나 봐. 그래서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했었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금액이 올해로 이월되어 온 것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주담금은 아시겠죠? 대손주담금 한도 초과가 플러스 유보로 올해로 넘어왔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있어서 플러스 유보가 올해로 넘어왔고, 제품에 대해서 제품 평가감이 있었나 봐. 그래서 플러스 세무조정, 플러스 유보가 올해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자, 이제 올해 세무조정 내용 파악합니다. 자, 먼저 플러스 세무조정부터 보자. 법인세 비용 플러스 세무조정이고, 소득처분 기타 사회 유출. 선급 비용에 대해서 올해 플러스 세무조정이 있었고, 요거는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반대 세무조정으로 없애는 거였다 이겁니다. 플러스 유보고, 요 플러스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의 감소다. 됐지요? 자, 유보는 플러스 유보의 증가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유보의 감소가 있을 수도 있다. 그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어. 자, 요 둘 중에서 요 선급 비용에 대한 50만 원 세무조정은 마이너스 유보의 감소에 해당하는 거였다. 그 다음에 대손주담금 500만 원, 단기 대손주담금 한도 초과랍니다. 플러스 유보고, 요거는 플러스 유보의 증가다. 그지? 임차료 350만 원에 대해서 렌트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랍니다. 이거는 소득처분이 기타 사위 유출이다. 그지?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200만 원에 대해서 플러스 세무조정한 거는 단기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회계 처리한 거를 인정 못한다. 그지? 세법은 원가법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 세무조정한 거다. 소득처분은 유보. 요거는 플러스 유보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5가지 플러스 세무조정이 있었지만 유보에 해당하는 거는 3개다. 그지? 하나, 둘, 셋. 요 3개만 을표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을표 반영할 때 감소인지 증가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이제 위치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자, 하나씩 작성합니다. 먼저 선급 비용 50만 원은 마이너스 유보의 감소입니다. 감소열에다가 금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거다. 됐습니까? 자, 선급 비용 마이너스 50만 원에 대해서 이제 감소가 된 겁니다. 자,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마이너스 50만 원만큼 된 거다. 그래서 감소열을 읽을 때는 항상 부호를 앞에 붙이자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부호를. 그래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니까 무슨 조정? 플러스 세무조정이었다 이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올해 유보가 증가한 겁니다. 500만 원. 그거는 증가열에다가 플러스로 기록한다.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은 유보가 증가한 건데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거는 아니다. 그지? 올해 새롭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제목을 새로 추가해야 되겠네. 제목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붙이면 되겠고, 기초금액은 없었어. 올해 새롭게 증가한 거야. 플러스로 200만 원 기록합니다. 됐지요? 이렇게 3가지 내용 입력했습니다. 3가지 입력했는데 2개는 증가인데 1개는 마이너스 유보의 감소였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이제 마이너스 세무조정도 똑같은 논리로 파악합니다. 마이너스 세무조정에서 소득처분 파악합니다. 선급비용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한 거고, 요거는 단기 선급비용에 대해서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쓸데없이 너무 커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한 거고, 소득처분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유보 또한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증가한 거일 수도 있고, 또는 플러스 유보가 감소한 거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되지?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 자, 선급비용에 대한 마이너스 세무조정 요 100만 원은 올해에 새롭게 생긴 마이너스 유보다. 그지? 요거는 마이너스 유보 증가.
그 다음 두 번째 대손충당금 400만 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조정, 마이너스 유보가 소득처분이고 이 마이너스 유보는 작년도 대손충당금에 대한 반대 세무조정입니다. 이거 뭡니까? 유보의 감소다 이거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800만 원에 대한 마이너스 조정, 이거는 작년도의 플러스 유보가 좀 작아진 겁니다. 마이너스 유보인데 이 마이너스 유보는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유보의 감소에 해당한다. 제품에 대해서 마이너스 조정, 소득처분 마이너스 유보인데 요거는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 이겁니다. 됐지요? 4개의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있는데 요거 전부 다 소득처분이 마이너스 유보라서 4개 다 을표에 반영해야 됩니다. 대신 마이너스 유보가 증가한 것도 있고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가 감소한 것도 있기 때문에 증가율인지 감소율인지 이제 위치를 잘 파악해가지고 입력해야 되겠다 이거지. 됐습니다. 하나씩 입력합니다. 먼저 선급 비용에 대한 거는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입니다. 증가열에다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한다. 선급 비용에 대해서 증가열에다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얼마? 마이너스 100만 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대손충당금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 그지? 감소열에다가 플러스로 기재합니다. 400만 원. 감소열에다가 대손충당금이다 그지? 이거를 플러스로 기재한다. 400만 원. 그래서 감소열은 앞에 부호 마이너스 붙여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감소열에 플러스라고 기록되었다고? 마이너스 세무조정이구나. 됐습니다. 그 다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감소율에다가 플러스로 기재합니다. 80만 원. 됐지? 앞에 부호 마이너스 붙여서 해석하자. 그 다음 제품도 플러스 유보 감소다 그지? 감소율에다가 플러스로 기재합니다. 270만 원. 됐습니다. 됐지요? 제품에 대해서 작년도로부터 유보가 넘어왔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 세무조정으로 없애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 매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기말재고랑 기초재고가 정반대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동추인이라고 이름을 불러서 썼다. 그지? 그리고 대손충당금의 경우 세법은 총액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한도 초과 플러스 유보는 원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지? 그런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용 입력했고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결론값 확인할게요. 기초는 770만 원 플러스로 집계되었어. 그런데 감소열은 열심히 입력했는데 합계를 해보니까 700만 원으로 표시되었어. 앞에 부호 마이너스 붙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가열은 600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앞에 플러스 부호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기말에는 670만 원이 플러스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뜻이지 작년도로부터 플러스 유보 770만 원이 넘어왔어. 그런데 그중에서 700만 원만큼이 작아졌어. 그러면 플러스 7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지? 그래서 600만 원이 플러스 되다 보니까 기말에 670만 원이 플러스로 남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을표 내용 작성하고 합계라는 금액까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할만하지요? 이렇게 작성했고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5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 중 3 당기공제 및 2월의 계산 탭 요거 작업해 주시고 and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그리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이렇게 작업해 주십시오. 됐죠? 최저한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랑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 이 두 가지 메뉴를 열심히 작업하고 추가로 한 가지 메뉴만 더 작업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 연습했던 부분이고 자, 당사는 중소기업이고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 참조한답니다. 됐지요? 자,
내용 읽어봅니다. 당기 표준 손익계산서 일부 매출액 나와 있고 당기 순이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일부 플러스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 금액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 공제 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조특법에 의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나와 있고요. 요거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랍니다. 알고 있다 그지? 왜? 중소기업이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랍니다. 알았다. 그 다음에 선납세금 원장 일부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 연합한 것이 있다. 됐지요? 그 다음 기타 사항. 전기에서 2월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잔액이 있습니다. 2월이 가능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써먹지 못했더라도 올해에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최저한세에 따른 공제 감면 배제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법을 하십시오. 최저한세 걸려가지고 포기해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납세자한테 유리한 순서에 따라서 포기 결정하라 이겁니다. 분납 가능한 금액은 분납하기로 한다. 위 자료 외의 세무조정, 세액공제 감면은 없는 것으로 한다. 됐지요? 문제 자료 쭉 읽어봤고, 자, 이 상태로 이제 작업 진행하면 되는데 다만 문구 수정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자 우리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 중에서 맨 끄트머리에 있는 당기공제 및 2월액 계산 탭 작업하려면 과거로부터 올해 넘어온 2월액이 과거 중에서 언제 발생했는지 사업연도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 넘어온 요 세액공제 잔액이 과거 중에서 언제 발생했는지가 좀 정확하게 문구가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라고 하면 직전기일 수도 있지만 그 앞 연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문구 수정하겠습니다. 전기에서라고만 하지 말고 전기에 발생하여 이렇게 문구 수정 부탁드립니다. 전기에 발생하여 전기라고 하면 작년일 수도 있고 그 앞 연도일 수도 있고 또 그 앞 연도일 수도 있는데 작년도에 발생한 거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발생해서 올해로 넘어온 거야. 됐죠? 전기에 발생하여 올해로 2월 된 것이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라는 거 과거에는 있었는데 세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세액 공제가 합해졌습니다. 세법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해서 학습하여 주십시오. 통합투자세액 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됐지요? 세법 개정된 내용으로 용어를 수정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최저한세 작업할 겁니다. 자, 먼저 최저한세 테스트 해보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1단계다. 그지? 자, 문제에서 세금 깎아주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세 가지가 소개되었습니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그 다음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할 필요 없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해야 되고 요거 두 개는 이제 파악했어. 둘 중에 한 개만 최저한세 테스트하면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통합투자세액 공제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뉴로? 합계표 메뉴로 확인하면 되겠다. 됐지요? 자, 합계표 메뉴 열어봅니다. 자, 법인조정 로마자 1번의 하단부에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클릭합니다. 자, 이 중에서 세액공제는 두 번째 탭 최저한세 배제 세액공제 또는 네 번째 탭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 둘 중에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탭 클릭해 볼게.
몇 가지 안 나와 있다 그지? 여기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통합투자세공제 없습니다. 아마도 네 번째 탭에 있는 것 같아. 검색해 볼게. 컨트롤 F. 통합투자 뭐 요 정도 네 글자로 타이핑해서 검색하면 바로 보인다 그지? 통합투자세공제. 아, 이거는 최저한세 적용하는 거구나. 최저한세 테스트 해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딱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최저한세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랑 통합투자세공제랑 이렇게 두 개를 최저한세 테스트 해야 된다. 자, 이제 작업 시작합니다. 자, 법인 조정 로마자 2번에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클릭합니다. 당기순이익 적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요거 적으면 되지. 그리고 플러스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 적으면 되지. 보고 적을게요. 272, 385, 400 그리고 플러스 세무조정 12400, 200 마이너스 세무조정 17, 326, 000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지? 넘어가고 이율 결손금 내용 없었다 그지? 넘어가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내용 전부 입력 끝났습니다. 산출세액이 33491,920 이렇게 표시되네요. 됐습니다. 왼쪽 내용 작업했으니까 저장 버튼 누릅니다. 자, 이제 최저한세 테스트 들어간다. 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클릭하고요. 블로그 버튼 클릭합니다. 조금 전 작업했던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의 왼쪽 내용이 쫙 불러와집니다. 산출세액이 33491,920으로 표시된다 그지? 33491,910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최저한세 테스트 해야 되는 거 두 개 적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얼마였습니까? 8925930이다 그지? 8925930 그거를 감면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가 적어준다. 8925930 그리고 세액공제 중에서 최저한세 테스트 해야 되는 거 통합투자세액공제 6650000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칩니다. 그러면 서식에서 자동으로 최저한세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결론값 확인하면 되고 자 찬찬히 내용 분석합니다. 자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받는 세금 깎아주는 거 두 개 적으니까 감면 후 세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저한세 테스트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 회사는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최저한세 적용받는 세금 깎아주는 규정 한 번도 적용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 과세 표준 자체가 감면 전 과표다 이겁니다. 그거 곱하기 7% 한 것이 최저한세다 그지? 18722,172 나옵니다. 세금 아무리 작게 내고 싶어도 최소한 요거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깎아주는 규정 중에서 일부 금액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됩니다. 얼마? 806182.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금 깎아주는 규정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올해에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요렇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지 산출세액에서 결론값을 빼고 나니까 금액이 이렇게 노출됩니다. 18722,172 요거를 우리는 차감세액이라고 부르고 산식은 맥시멈 기억 니은입니다. 기억은 감면 후 세액, 니은은 최저한세. 요 둘 중에 큰 거가 온다 이겁니다. 둘 중에 큰 거 18722,172가 오는 거다. 그지?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받는 세금 깎아주는 규정의 결론값은 요 두 개다. 그지? 요 두 개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8925930 플러스 5843818 이렇게 하면 14 796 748 됩니다. 요거를 잠시 후에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의 몇 번 라인? 17번 라인에 기재할 거고 그럼 18번 라인 결론값은 얼마가 나온다고? 차감세액 적읍시다.
722 172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됐지요? 두 개를 이제 잠시 후에 작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 자, 이제 배제 금액이 우리 서식에서 자동으로 딱 표시된다, 그지? 세금 깎아주는 규정,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된다, 요만큼을. 자, 포기해야 되는 금액이 어디에 표시됩니까? 세액감면이 아니고 세액공제 쪽에 자동 표시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왜요? 세액공제는 올해에 적용 못 받더라도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 못 써먹지만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어. 그 뜻입니다. 그와 달리 세액감면은 올해 못 써먹으면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해야 된다면 세액감면 아니고 세액공제를 포기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게 유리하다. 됐지요? 그런 의미가 있었다. 됐습니다. 이제 요 내용 저장하고, 자,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마저 작업합니다. 자, 오른쪽 작업합니다. 17번 라인에 뭐라고? 14796 748 적고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18번 라인 결론값이 차감세액으로 이렇게 18 다시 뭔가 잘못됐나 보다. 14796 748 뭔가 틀린 모양이다. 그지? 18번 라인이 우리가 원하는 요 금액으로 표시돼야 되잖아. 그런데 뭔가 지금 틀리게 입력돼 있다고, 표시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요 플러스 계산을 잘못한 거지. 됐습니다. 이런 실수 할 수 있어. 여러분도 이렇게 확인하면서 다시 고치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확인합니다. 자, 요 두 개 열심히 더 해볼게. 요 두 개 더 해보자. 얼마 나오나? 자, 8925 930 플러스 5843818 하면 147 아유 보십시오.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 자, 적을게. 14769 748 아니 요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다시 계산했습니다. 요걸 적읍시다. 적습니다. 다시 적자. 14769 748 됐습니다.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1872217로 딱 표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됐고요. 이제 19번은 최저한세 적용받지 않는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적습니다.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다, 그지? 550만 원 적습니다. 가산세 따로 없었고요. 중간 연합세액이 한 개 있었다, 그지? 136만 원 적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총 부담세액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납부세액이 136만 원이거든. 그래서 차감 납부할 세액이 이렇습니다. 1000만 원 넘어가니까 일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지? 분납금액 계산합니다. 가산세가 있다면 그거를 빼고 분납금액 계산해야 되는데 이 회사의 경우 가산세가 따로 없다 보니까 요 금액 가지고 그대로 그냥 분납금액 계산하면 되고, 1000만 원과 2000만 원 사이니까 분납금액은 얼마라고? 요 금액에서 1000만 원 뺀 것이 분납 가능 금액입니다. 얼마요? 1862172 적어줍니다. 분납금액에 1862172 엔터키 치면 맨 마지막 라인의 금액은 1000만 원으로 표시됩니다. 됐죠? 1186217이 세금 내야 되는데 앞으로 그중에서 지금은 1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1862172는 몇 달 있다가 좀 내면 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서식, 그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에서 요 서식까지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자,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요 두 개의 서식을 작성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이 문제는 한 개의 메뉴 더 요구하고 있다, 그지? 그것도 작업합시다. 자, 이 부분도 우리 뭐 별책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부분이잖아. 그지? 이름이 좀 길더라. 세공제 조정 명세서 3에서 뭐 요 탭 작업합니다. 메뉴입니다.
법인 조정으로 맞자 1번에서 하단부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이라는 메뉴 찾았습니다. 클릭하고요. 탭 3개 있는데 그중에서 맨 오른쪽 탭 작업하는 겁니다. 세액공제를 적어주는 거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 중에서 세액공제는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랑 통합투자 세액공제. 그지? 요거 2개를 작업하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2월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올해 발생한 것이 얼마고 과거로부터 2월 된 게 얼마고 그래서 그중에서 올해에 얼마를 써먹고 뭐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는 것이다. 자, 먼저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부터 작업합시다. 자, 구분 안에 커서 위치시키고 F2키 눌러서 검색창 띄우고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검색합니다. 자, 2개가 검색된다, 그지? 하나, 둘 중에서 최저한세 제외다, 그지? 요거를 선택합니다. 됐지요? 3년도. 자, 요거는 올해 발생한 겁니다. 올해 2022. 올해 발생해서 얼마? 550만 원. 자, 그리고 요 올해 발생한 거를 올해에 전부 공제 써먹을 거다 이겁니다. 단기분에 적으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칸이 너무 넓다, 그지? 조금 이렇게 공간을 좀 좁혀가지고 한눈에 좀 보일 수 있게 수작업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단기분에 적으면 되고 1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계속 보이는데 쓸데없다고 유리한테는 좀 칸을 좁혀버리고 2차, 3차, 4차 잠깐만 이거 좀 어차피 넓혀야 되겠네. 자, 미안해요. 좀 수작업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자, 2차부터는 화박 줄일 거야.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가 나오고. 최저한세에 따른 미공제, 그 다음에 기타 사유 미공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공제세액 나오고 자. 어차피 좁다, 그지? 아이고 참. 자, 이렇게 좀 됐습니다. 자, 소멸 해서 2월에 이르는 최종 결론값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겨우 한눈에 보이게 이제 좀 작업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합니다. 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안 받는 거 요거는 이제 작업했어. 단기분에 단기에 발생한 거고 그거를 올해에 전부 다 써먹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핵심은 이거다, 그지?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요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혹시 최저한세 걸려가지고 올해 못 써먹는 게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라는 것인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받는 거 아니다, 그지? 그래서 전부 다 써먹고 여기에 적히는 거 0입니다. 그래서 550만 원을 전부 올해에 다 써먹을 수 있어요 라고 표시됩니다. 그리고 소멸되는 거 없고 그리고 그지? 기타 사유로 인한 미공제 이런 거는 필요 없으니까 좀 좁힐게, 그지? 그래서 공제 올해 다 써먹을 수 있고 소멸되는 거 없고 그래서 다음 연도로 2월 시킬 것도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올해 다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 뜻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으면 되겠지. 통합투자세액공제. 자, 요거는 올해 발생한 거 아니더라, 그지? 작년도에 발생해서 올해로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속에 2021이라고 사업년도 적고 이제 사업년도에 단기에 발생한 거 아니고 작년도로부터 과거로부터 올해로 2월 되어 온 거다, 그지? 얼마요? 금액이 6650000 그거를 2월분에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올해에 써먹었다, 그지? 얼마? 올해 써먹었는데 올해 써먹는 거는 단기 발생한 거 아니고 과거로부터 넘어온 거를 올해 써먹는 건데 연도로 따져보니까 1차 연도에 써먹는 거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발생해서 그 다음 연도로 2월 시켰는데 2월 시킨 첫 해에 써먹었다 이겁니다. 그게 1차 연도.
665000. 자,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거다, 그지? 최저한세로 인해서 올해에 써먹지 못하는 걸 적어준다, 그지? 요것이 핵심이었어. 요거가 핵심이다. 그지? 자, 요 포기해야 되는 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얼마? 여기 있었잖아. 806182. 806182를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금액은 5843818만 써먹게 된다 이겁니다. 그치? 그거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적습니다. 여기다가 뭐다고? 806182 806182 적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써먹는 것이 5843818이고 올해 못 써먹었던 80618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써먹을 겁니다. 이렇게 최종 표시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세공제조정 명세서 3이라는 맨 오른쪽 탭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 마쳤고요. 내용 저장하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할까요? 예. 또 마찬가지 저장하고 닫으면 되겠다. 지금까지 제102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